안녕하세요 여러분.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오늘은 ESP8266 MQTT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이 부분, 노드레드죠. 구이 부분을 완성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시간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보내줘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바로 노드레드 거기 구이 환경에 가시면은 그 값을 받고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쪽 인풋 노드, 아웃풋 노드에 MQTT를 할 수 있는 노드가 있습니다. 네, 이거 약간 분홍색이죠. 하나가 인풋이고 하나가 아웃풋용입니다. 자, 그 하나의 에디트 그 창에 가서 보시면은 서버 어디 접속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토픽을 뭐로 할 것이냐. 인풋용 토픽이 뭐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subscribe용 토픽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이 아웃풋은 값을 내보내는 것이니까 퍼블리시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맞는 토픽과 데이터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토픽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 있냐면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순서에 따라서 계층된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것이 최고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밑으로 분할되어서 내려가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간단한 값을 넣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QoS라는 값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퀄리티 오브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은 그냥 한번 전달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전달하고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보낼 것이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꼭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핸드쉐이킹이라고 해서 서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꼭 전달되도록 할 것이냐. 자, 어떤 느낌이 오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한번 전달해보기로 만다.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한 번은 전달을 해줄 것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확인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넘버 2번째라는 것은 반드시 전달하면서 꼭 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품질은 좋죠. 반드시 전달이 되니까 좋은데 성능이 좀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Q라는 것은 원래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 Q라는 곳에 도착된 메시지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핸드쉐이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큐잉은.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1번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지금처럼 꼭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인풋용입니다. 요거는 인풋용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서버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어떤 서버로 쓰냐면 아까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그 서버 이름을 그대로 쓰고요. 자, broker.mqtt-dashboard.com을 쓰고요. 포트는 1883을 씁니다. MQTT의 기본적인 포트는 1883입니다. 네. 자, 그렇게 가시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해서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이름 하나를 이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본값 쓰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세팅이 인풋용은 이제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subscribe용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내가 받겠다. 이런 거죠. 네, 개념이.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받습니까? 지금 세팅되는 게 아웃토픽이라는 걸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값인데 아웃토픽이라고 썼을까요? 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제 프로그램에 있었던 게 뭐냐면 ESP8266 보드가 퍼블리싱 할 때 쓰는 토픽의 이름이 바로 아웃토픽입니다. 네, 그것을 이쪽 구유 환경의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쪽에선 퍼블리시고 한쪽은 subscribe니까요. 네, 그래서 인풋용이 subscribe이고 여기서
토픽이라는 토픽 이름을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겁니다. 당연히. 네. 자, 그러고 브로커는 요걸 한번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아웃풋용은 또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아웃풋용은 퍼블리시인데 그 콜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거기에 전달되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서버 넣고요. 지금은 토픽이 없으니까 토픽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일단 안 넣으셔도 되겠고요. 뭐 QoS 품질은 주시고 리텐 이제 남겨놓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기본적인 거 하나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용 노드, 아웃풋용 MQTT 노드의 세팅은 그런 것을 세팅합니다. 어떤 토픽으로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서버 이름은 뭔지, 퀄리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 이 정도 나가시면 되겠죠. 네. 인풋용 MQTT와 아웃풋용 MQTT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자, 디버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보낸 데이터를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자, 메시지 디버그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색을 하나 걸쳐 놓으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타임 스탬프를 인풋 그 인젝션을 두시고요. 인젝션을 두시되 그 값을 줘야 되겠죠. 값을 주는데 뭘 주냐면은 이걸 주는 거죠. 이 MQTT는 하나의 그 토픽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쪽 아웃풋용 MQTT 토픽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냥 패스 스루입니다. 그냥 통과만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 인젝션에서 토픽을 구분해 주는 거죠. 어떤 토픽이냐면 인토픽입니다. 요번에는 인토픽이죠. 인토픽이라는 이름을 지금과 같이 줍니다. 예. 자, 토픽의 이름이 인토픽이고요. 페이로드의 하나는 제로. 이거 문자입니다. 문자.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제로. 또 하나는 인토픽인데 문자로 1.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 콜백 함수에서 데이터 받으면 그 첫 번째 데이터가 0이냐 1이냐를 구분해서 LED를 켜고 끄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즉 구이 환경의 입장에서 내보내는 두 가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토픽 이름으로 두 가지의 다른 데이터가 각각 나가야 구분이 되겠죠. 네, 토픽 이름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구이 쪽에서는 LED를 켜라 꺼라 두 가지를 인젝션으로 하고 공통을 잡아서 MQTT에 아웃풋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SP8266에서 발행하는 토픽, 즉 아웃토픽입니다. 아웃토픽을 얘가 받아서 이걸 그냥 무슨 데이터가 오는지 메시지 창에다가 그냥 디버그 창에다가 보겠다 이런 걸 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웃토픽 하나를 주고 인토픽 두 개를 주면서 각각 두 개 값으로 내보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디플레이 해보시고요. 성공적이면 이제 요걸 해야죠. 인젝션을 한번 해봅니다. 요걸 하나 눌러서 인젝션을 하고 요걸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저쪽 보드 쪽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쪽에서 계속 뭔가 퍼블리싱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헬로 월드라는 단어가 계속 퍼블리싱이 된다는 것이고, 아우토픽으로 맞기만 하면은 그 중앙에 있는 그 어떤 그 브로커, 퍼블릭 브로커에서 발생되는 통과돼서 나온 토픽의 이름이 아웃토픽이기만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아웃토픽을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아웃토픽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헬로 월드는 다른 사람들이 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 더 가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아웃토픽과 맞는, 지금 ESP8266에 펍서브 클라이언트를 인스톨을 해서 컴파일 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쪽 장비를 켜 놓으시면은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헬로 월드 번호 붙여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 헬로 월드의 토픽 이름이 아웃토픽인데
번호부터 잘 가다가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는 것은 그 퍼블릭 브로커 거길 통해서 나온 토픽 중에 아웃 토픽이 일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인데 제가 받는 거죠. 이쪽 장비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헬로 월드에 번호 붙은 것은 제가 만든 장비에서 지금 테스트 하고자 하고 있는 그 보드에서 보낸 데이터고요. 이 헬로 월드는 다른 데서 보낸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다 받는 것이죠. 지금 이 인젝션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는 0이 가고 하나는 1이 가고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쪽은 어딘가요? ESP8266 지금 디버거 창입니다. 네, 자 거기에 메시지가 arrive 했다고 나옵니다. 토픽 이름은 뭐냐? in 토픽이고 첫 번째 그 셀에 들어가 있는 값이 0이냐 1이냐를 표현한 거죠. 아,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일이 되냐면 서로 지금 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이 쪽 화면과 ESP8266이 설치되어 있는 이 보드 쪽과 실제 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거 보이시나요? 71번 72번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번호가 지금 따라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보낸 이 인젝션 데이터가 요 도착했다고 하는 이 데이터입니다. 네, 서로 교신하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이제 노드를 막 설치를 한 다음에 할 텐데, 한번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종료를 하시면 이것은 기억에 남지만은 이것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따로 이제 데이터로서 갖고 있으려면은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요 화면에 맨 끝에 여기 보시면 메뉴가 보이고요. 자, 요 메뉴에 하단에 보시면은 엑스포트가 있고 클립보드에다 내보내면 요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고 결국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 노드들의 모양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로요. 네, 이렇게 생기고,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일명 제이슨 포맷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요것을 내려받아서 텍스트 파일로 받은 다음에 자기 하드디스크에 이 텍스트 통째로 다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임포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텍스트 화면에 그런 내용이 보존되어 있는 걸 가져온 다음에 다 카피를 하고 반대로 임포트로 하고 어디서요? 클립보드에서 하겠죠. 그럼 여기다 갖다 붓습니다. 이거를 카피했었으니까 붓고 딱 누르면 페이스트를 부르면 이 화면에 이 텍스트 모양의 정보를 이용해서 전에 작성했던 모양 그대로 다시 그려줍니다. 네, 그것이 임포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도 할 수가 있고 받아들여서 다시 복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시겠죠? 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ESP8266 MQTT 활용하는 방법,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체를 위해서 클래스 파일 인풋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MQTT 서버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정보 입력을 해야 되고요. 두 개체를 설정하시고 초기화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QTT와 관련된 이 클라이언트 개체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클라이언트.set 서버와 set callback 함수, 서버 이름을 요걸 주는 것입니다. 포트는 1883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 처리하기 위한 요 콜백 요 말은 요것과 같은 겁니다. 실제 처리하는 거. 이게 뭐냐면, 자, 메시지를 구독한 거죠. 구독해서 그 토픽을 분석을 해내고 어떤 데이터가 전달되는지를 보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메시지의 발행과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토픽에 서브스크라이브를 자기가 신청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값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퍼블리싱, 자기 스스로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토픽 이름과 그 어떤 값이겠죠. 네, 이것을 바로 퍼블리시 함수, 서브스크라이브 함수 두 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요.
자, 오늘은 ESP8266의 MQTT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험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